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시험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금요일까지 발표된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또 발표가 됐죠. 임금 상승률도 양호했습니다. 자, 기존에도 꾸준히 설명드렸는데 연준이 지금 이렇게 과감하게 긴축을 하고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는 고용지표와 이 소비지표가 양호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긍정적으로 지표가 발표된 것을 보면은 미증시 이제 경기에 대해 일단은 자신감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된다. 고용이랑 소비 쪽이 약간 둔화돼도 괜찮다. 그 부분은 지금 워낙 정점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둔화시킨다 해도 괜찮다. 인플레이션만 잡고 가자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 금요일 날 휴식이 나왔지만 이제 어제는 이제 하락을 좀 제한하는 모습이 나왔고 최근 동향을 보면 그냥 쉬는 모습이죠. 자, 보시면은 최근에 뭐 하고 있어요?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구간에서 그냥 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어때요?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 최근 모양은 뭐다?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 그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우나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만 좀 잡고 간다라는 이 정책, 그리고 최근에는 반등 후에 횡보하면서 휴식을 취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좀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면 연준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저렇게 펼침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 연착륙이 어렵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롬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죠. 연착륙이 어렵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체크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이제 언급을 했죠.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시초가는 나쁘지 않았는데 장중에 선현물 매도 쭉 쏟아지면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1.6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뭐 2%가 밀렸죠. 1.98이니까 뭐 2%죠. 그래서 우려감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코스피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약세 포지션이 일부 남아 있었기 때문에 2,650원 회복된 다음에 이제 뭐 흔들기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은 900포인트 다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조정 받을 구간에서 조정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치에 1차 목표치 반등 목표치 도달했고 밀렸는데 오늘 좀 세게 밀려서 그런 거지 쉴 자리에서 좀 쉬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밀린 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좀 기분이 좀 찝찝한 건 이쪽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수급이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수급은 뭐 거의 뭐 최악입니다. 주식 매도만 안 했지 이 주식 매도 빼고는 코스피 주식 매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최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만 2천억 정도 매도했는데 지난주 1조 매수한 것을 뭐 전량 청산하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위안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선물 14,000계약 이상 이 매도하면서 대량 매도를 했고, 옵션 같은 경우도 이제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다행인 거는 이제 금액이 크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인 거고, 이제 선물 쪽에서 이제 크게 조절을 했다라는 게 좀 찝찝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이 선물 매도를 이번 주에 좀 줄여준다라고 하면은 만기 이후 그리고 FOMC 이후에는 다시 좀 활기찬 시장을 엿볼 수 있다라고 기대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물 매도 부분을 좀 청산하는 부분을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 옵션 동향은 기존에도 위에를 좀 막고 아래를 다시 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내일 모레 만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뭐 진짜로 많이 올라가 봐야 2,600 한 70에서 80 정도인 거고, 거기 지금 이 수급만 보면은 그쪽 위쪽 방향보다는 아래쪽 방향 2,600 흔들기 가능성도 열어는 놓습니다. 그래도 2,650 위쪽으로 이 만기 이후에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위쪽 방향으로 좀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6월 만기가 끝나면은 오히려 FOMC까지도 끝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 뭐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뭐 자제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하반기 쪽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봉쇄 해제되고, 전쟁에 대해서도 전쟁은 솔직히 알 수는 없지만 뭐 끝나지 않겠냐라는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좀 이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회복되는 구간을 기대해 보자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수급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번 만기, 이런 수급도 이번 만기까지니까 이 만기 이후에는 또 새로운 포지션 구축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이번에 너무 우려감을 크게 가질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뭐 시장 영향력에 의해서 당연히 뭐 좋을 수는 없겠죠. 저렇게 시장이 뭐 크게 이제 수급적으로 밀어내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약세 구간이 나왔다. 특이 동향이라고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 출장을 가면서 M&A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냐, 뭐 차량용 반도체냐, 아니면은 뭐 로봇 쪽이냐, 뭐 얘기가 굉장히 뭐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건 좀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쪽을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쪽 배터리 쪽을 유럽에다가 조금 더 크게 비중을 실었었죠. 구분을 하시면은 LG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 세계 모든 곳에 공장을 뭐 대량으로 이제 증설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른 균형 있는 고른 증설을 보이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삼성 SDI가 유럽 쪽에 조금 더 편중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등등 뭐 M&A에 대한 기대감 전체적으로 다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면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좀 무거웠던 기운을 조금은 해소시킬 수 있는, 좀 적극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하면은 좀 양호한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가석방은 했지만 뭐 취업 제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기저기 사회 단체에서 이제 시위를 하면서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왔는데, 그럴 거면은 굳이 가석방할 필요는 없었겠죠. 경제를 생각해서 할 거면은 아예 사면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죗값을 치르는 게 나았을 텐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굉장히 좀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행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이제 뭐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뭐 경제 쪽에서 다시 한번 또 활발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 쪽으로 보면 뭐 스맥이라던가 이런 로봇 관련주가 수단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맥이 멋지게 최근에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흐름을 만들고 있고, 자, 그리고 뭐 T로보틱스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좀 뭐 약했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 차례 반등 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돌 가능성 정도는 있다. 지금 뭐 위아래 방향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21선 쪽으로 붙어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위로 넘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뭐 거리랑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래 위 양쪽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움직이는 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00원 구간, 이 구간까지 가는 거는 거기서 더 가면은 이제 슈팅이 나오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슈팅이 나오면은 이 로봇 관련주가 한 차례 시세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마무리될 상황이 아니에요.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좀 한 차례 좀 횡보하면서 좀 쉬어야 되고, 올라가야 요 상단 구간 있죠. 한 4,800원에서 5,000원 이하 정도 되는 구간 정도까지 이렇게 횡보하면서 움직여줘야 된다. 그러면은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 단 4,400원 유지해주면은 강한 움직임인 거고, 4,4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여기서 싼 가격을 주게 됩니다. 4,000원 흔들기 정도가 나온다던가 하면서 싼 가격을 주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밀려 내려오면 4,000원 전후 된다라고 하면은 한 4,800원 참 좋겠는데, 4,000원 전후부터 해서 한 4,800원까지는 재매수 구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되니까 좀 기다렸다가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림 로봇이 대장이 아직 죽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로봇 관련주들 뭐 순환매 충분히 돌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타르 LNG선 쪽에 이제 자꾸 옛날 가격으로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발주를 이제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카타르에서 이제 발주 기대감이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주들 2분기부터 해서 2분기, 3분기 정도부터 해서는 턴어라운드 된다. 실적이 적자 행진이었는데 이제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이 하나 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중심으로 보면서 이제 흑자 전환이 돌면서 순환매가 나올 것이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NG선 쪽으로는 워낙 뭐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각이 무산되면서 다시 뭐 주인을 찾아야 돼, 새 주인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뭐 계속 이제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을 이유는 없다. 지금 선주 발주 들어오는 것만 봐도 지금 워낙 좋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히 아래에 있을 필요는 없다. 대우조선해양도 이제는 반등 타이밍이 나오고 있고 신호도 예쁘게 주고 있습니다. 21선 올라타고 있으니까 이번 주반까지 이제 요 구간에서 꼬리 말아올리는 작업, 완만하게 말아올리는 작업하고, 다음 주 정도에는 또 기대감을 한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부터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사우디 석유업체 아람코가 7월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아람코 하면 S오일이 나와야죠. S오일의 최대 주주가 아람코죠. 그래서 S오일 자연스럽게 올라왔는데, 9만원 회복되면은 여러분 추세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벌써 12만원 30%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는 아니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냥 꾸준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S 같은 경우도 기존에 좀 멋지게 올라온 다음에 최근에 좀 휴식을 취했는데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서 올라오고 있고, 그동안 좀 못난이었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S오일과 GS를 따라서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람코에서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니까 유가가 이제 120달러에 육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나 이런 흥구석유 같은 쪽이 또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GSE나 대성에너지, 천연가스 가격도 자연스럽게 좀 움직이게 되겠죠.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GSE나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나온다.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 천연가스 움직이면은 어느 쪽, 대체에너지 쪽을 보셔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죠.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가 갔죠. 방한 이후에 친환경 에너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이 좀 쉬어야 된다. 그래서 풍력하고 제가 유니슨이나 이런 종목들 기존에 뜬금없이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한 2,000원 구간이 지지선인데 이 구간 내려오면은 여러분 매매할 만합니다. 라고 진작 한 2, 3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2,000원 부근 줬죠. 20원 못 미치긴 했는데 2,000원 구간을 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벌써 2,850원이니까 40% 이상 올라왔습니다. 체크되시죠? 벌써 이만큼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풍력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하나솔루션, OCI 이렇게 급등이 두 종목 다 예쁘게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S에너지가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성ENG 같은 경우도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이 좀 정체됐고, S에너지가 좀 상한가 들어가서 멋진 모습 보였는데, 미국에서 2024년까지 태양광 발전량 3배로 확대하겠다. 유럽은 25년까지 2배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남아 4개국에 대한 태양광 패널 관세도 어떻게 한다? 2년간 유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으로 미국에서도 좀 밀어주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환경 쪽 계속 보세요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름이 어려서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면서 이 태양광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유니슨 같은 경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국책과제 이 주간기관으로 선정됐다. 발표를 했죠. 그래서 공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겁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풍력, 태양광 자연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풍력, 태양광 안 보다가 이제 방한 일정에 맞춰서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오르진 않았지만 왔다 간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항공우주랑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누리호 발사가 있죠. 6월 15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8월에도 이제 미국 플로리다 우주군기지에서 이제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국내 최초로 달 탐사선을 갖게 되는 가능성, 물론 성공을 해야겠지만 일단 가능성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한국항공우주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인텔리안테크나 세트레가이, AP성, 캔코에어로스페이스, 한양ENG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이런 쪽을 성공할 것이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만약에 그 발사 직전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발사한 후에는 뭐다 선반영됐다라고 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은 성공적으로 발사될 경우 이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더 강했던 이유는 이 LIG 넥슨과 함께 이제 북한 핵실험 때문에 이 방산 관련주로 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수혜를 받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IG 넥슨 다시 한번 21선 넘어오면서 21선 기울기 완만하게 다시 기울고 있죠. 다음 주 정도면 다시 한번 꼬리를 말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쯤이면은 지금이야 뭐 이슈에서 올라온 거 그쯤이면 다시 한번 이제 방향성을 최근에 좀 쉬고 있었는데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우거나 적어도 정고점 두드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퍼스텍이나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 핵실험에 대한 이 방산업종 테마성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텍이나 한일단조, 자,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요 구간에서 드디어 한일단조가 조금 늦었지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2,000원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전쟁 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이 충분히 휴식 구간도 나오고 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저 한일단조가 좀 흐름을 좀 예쁘게 좀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콘솔 쪽으로 해서 신작 게임 출시한다라고 해서 6% 상승이 나왔는데, 그동안 뭐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6% 올라도 별로 티도 안 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뭐 제자리 찾아갈 움직임 만들 수 있는지, 힘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환매는 지난주에 급하지 않게 한 템 보시면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TJ 미디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1차 반등 후에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21선이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 주 되면 뭐다? 이번 주 중반에서 후반 되면은 완만해지면서 이제 꼬리를 위쪽으로 말아 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뭐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템 보시면서 천천히 모아보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휴식 취하던 종목들 21선 넘어오면서 이렇게 꼬리를 우하향으로 이렇게 말아내리던 이 21선을 이제 우상향 쪽으로 돌려 세우려는 움직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급하지 않게 21선이 우하향하고 있다 그러면은 꼬리 말아 올릴 때까지 좀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좀 여유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도 그렇고 친환경 관련주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뭐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은 데모나 이런 종목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쁘게 휴식이 나오고 있죠. 그럼 오늘 11,000원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21선 근처까지 왔었는데, 이런 종목들 21선 유지 잘해준다, 11,000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밀릴 때 서서히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지난주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이런 무거운 종목도 뭐 가볍게 올라오는 급등하는 모습 보였었죠. 오늘도 상단 부근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시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좀 작은 종목들도, 뭐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말씀드렸죠. 쉬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못 올라가고 지금 횡보하면서 잘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쉬고 있는 종목들을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한 템포 쉬면서 숨고르기 하면서 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